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하면 이거를 넘어설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국가 채무 비율을 알아야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조정하고 그래야지 이번에 그냥 돈을 살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있지도 않은 항공편을 적어서 냈어요. 그래서 같은 항공편이 보면은 다른 날짜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날은 없어요. 마지막 저 항공편은 실제로 국내선 비행기도 아닙니다. 중국 안에 국내선 비행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 저 비행기를 탔다라고 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저 시간에 엄연히 지금 김민석 후보는 한국에 존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날은 그 양산을 비롯해서 안산, 수원 등의 12.8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저 기사에 따르면 후보님이 비행기를 탄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에 개표 상황실에 머물렀던 걸로 기사와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단어를 좀 바꾸거나 하면 50%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논문에서 거의 복붙을 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주부터 점 하나까지도 복사 붙이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논문입니다. 제가 이게 시작하는 문장에 일부러 양쪽에 표시를 같이 했습니다. 각주 표시도 같이 했습니다. 전체 페이지 전체 복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도 전체 그대로 복사입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주석이라든가 옮겨쓰기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신성 씨 관련돼서는 어제 언론에서도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 지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득을 취한 내용이나 이런 거가 나왔거든요. 근데 강신성 씨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받을 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증거 자료는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주셨어요. 대추 농사하는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 네.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2억이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신성 씨와의 동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증거 이런 자료를 부분이고요.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업으로부터 돈 받았을 때 본인이 표적 사정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고요.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정권에서 본인이 무슨 핍박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대 대선 후보 나올 때, 18대 총선 나올 때, 최고위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돈을 받는 정황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 홍콩 달러 할 거 없이 돈을 받아놓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국제고등학교를 거기 자격이 어떻게 돼야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원칙적으로 경기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때 딱 예외 규정이 하나가 있어요. 국제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 일부 TO를 넣어줘요. 없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제주도예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소 빼서 제주도를 갑니다. 전처 주소로 옮긴 거거든요. 전처도 제주국제관광개발센터. 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상임 이사가 됩니다. 저희가 이쪽에 연락했더니 갑자기 이 자리 빨리 채우라고 빨리 공고하라고 연락이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뽑힌 사람이 전처가 뽑히게 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때 김인석 후보는 보건복지위원장이고 막 엄청나게 여당 실세로 막 이름 날릴 때요. 그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근데 이거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러 가지 현행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가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허위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주소지는 주민등록 내놓고서 자기 그 주소지 안 살았다고 했으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세금 만약에 안 냈다면 탈세 탈루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상당한 법 위반이죠. 법원에서 나왔던 판결문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내용과 대추농사 관련하면서 인사청문회 때 얘기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청문회법 위반 아니에요? 제가 일명 지금 김민석 방지법 준비 중이거든요. 국정감사에서는 위증죄가 있어요.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말로 한 거에 대한 위증죄 처벌 조항이 아주 명확하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국정감사 수준으로 똑같이 위증죄 적용하는 법안 개정안을 준비해 뒀습니다.